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손영애입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 하기만 봐도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자, 바디플라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신체 부위 중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 노출된 부위를 가리면서 바디플라워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어떤 꽃꽂이 문화들이 인류의 기원과 함께 이제 시작된 하의 디자인이 역시 그 형태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또는 언어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표현 방식이라든지 또는 용도 등이 각 시대에 맞춰서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이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독특한 양식을 갖다가 널리 분포시키면서 발전시키면서 나온 게 시대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비도마형이라든지 또는 달의 문양을 따서 코로나 스타일이라든지 초생달형이라든지. 그래서 여태까지 발전된 형태로 봐서는 글자 문양을 땄다든지 또는 달의 모양을 땄다든지 또는 건축 양식을 따서 피라미드형이 나왔다든지 이러한 형태들로 많이 발전이 됐죠. 그죠? 그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역시 꽃문화도 그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발전이 내려오다가 현재에 와서 발전된 게 뭐냐면 요즘에 와서 캐주얼 플라워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캐주얼이란 단어 자체가 어때요? 캐주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깔끔할 것 같고 간단할 것 같고 그죠? 그런 분위기가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꽃꽂이 자체에서도 우리가 플라워 디자인에서도 캐주얼 플라워라는 것은 작은 양을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소재들은 아주 적은 양을 쓸 것이며 그것과 연결돼서 학위와 연결돼서 쓰이는 꽃 재료와 연결돼서 쓰이는 학위들은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플라워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꽃의 얼굴만 따서 쓴다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 이 호조 부위에 화분에 심어져 있던 건데요. 마침 이게 부러져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걸 가져와서 캐주얼 플라워로 이제 그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또 호조 반송이 또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뜰붓자겠죠. 그죠? 여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부화식으로 해서 이제 캐주얼 플라워를 해볼까 하는데요. 캐주얼 플라워의 장점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짜투리 꽃을 갖다가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꽃을 꼽아놨을 때 물에 의해서 잘 부패가 됩니다. 꽃이 빨리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생화연장제가 나와서 꽃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꽃을 꽂기보다는 정화시킨 물에다가 적절하게 꽃을 한두 송이 띄워둔 그 부화도 여름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캐주얼 플라워 하면 화려한 디자인을 갖다가 벗어나서 단순 깔끔 이란 단어로 꽃도 그런 식으로 꼽아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적은 양의 꽃을 갖다가 꼽아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층은 많이 생겨졌다 볼 수 있죠. 고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꽃집을 하시는 경우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볼 수 있는데 단 캐주얼 플라워 하실 때는 물론 접시 같은 데다가 한두 송이를 놔서 띄워놓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꽃이 한두 송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위를 갖다가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촛대를 이용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꽃을 꼽아놨을 때 접시에 꼽아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촛대든지 이런 유리하기에 꼽아놨을 때는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거든요. 여기에 꽃을 갖다 많이 꼽는다는 것은 화기와의 어우러짐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는요, 사각 유리하기입니다. 네. 두 가지, 캐주얼 플라워의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 건데요. 우선은 이 사각 용기 유리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맥반석 돌을 깔았어요.
네, 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고여있는 물이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맥반석 돌을 깔아서 물을 갖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맥반석 물을 깔았습니다. 자, 캐주얼 플라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불의 옥잠을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수생식물이죠, 그죠? 예, 물 위로 떠 있는 수생식물이에요. 그래서 수생식물을 갖다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자체만으로도 이것도 캐주얼 플라워입니다. 한 송이 하나의 수생식물 불욕잠을 중간에 넣어놓고 여기에 빈 공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캐주얼 플라워 일부입니다. 여기에 개구리밥이 파랗게 떠 있다 그러면 한결 더 친숙하겠죠. 자연적으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개구리 같은 청개구리 같은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자, 여기에 투명하기에 정사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해 보입니다. 그 딱딱함을 맥반석 검은돌이 더 딱딱하게 해서 뭔가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거기에 부드러운 불의 옥잠을 넣어서 물에다 띄워놓은 자체도 우리가 여름에 썸머 캐주얼 플라워로서 아주 좋습니다만 단 이 자체가 아주 자연과 친화적이어서 정감이 갑니다만 여기에 색깔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 한 송이가 이 호접란 화분에서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린에다가 살짝 자, 이렇게 한 송이를 띄웠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한 송이를 띄웠습니다. 요 자체가 캐주얼 플라워예요. 시장에 가서 꽃을 사가졌는데 장미가 보면 고개가 잘 부러져요. 목이 잘 부러지는데 아깝죠. 그래서 보통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으시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버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에다 띄워 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자, 물론 물이 많아도 좋겠죠. 그죠? 물이 많아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투명하기, 유리하기에 아랫부분은 물로 채워지고 위에는 빈 공간을 갖다가 다시도 부수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채워진 부분과 빈 공간에서 나오는 불의 옥잠 입체감과 여기서 호접란의 색깔, 평면적인 색깔을 갖다가 하나의 한 작품 속에서 넣기 위해서 제가 물을 낮게 썼는데요. 만약에 물을 갖다가 깊게 물을 갖다가 높게 했다 하면 다 뜨죠. 호접도 뜰 거고 얘도 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건 평면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낮은 물에다가 검은 맥반석 돌로 해가지고 아래에 무게감을 주고 시각적인 안정감을 줬습니다. 거기에 자, 불의 옥잠에 이렇게 잎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입체감이 있죠. 그 입체감을 불의 옥잠을 갖다가 경직된 사각하게에다 입체감을 주면서 색깔을 갖다가 살짝 곁들인 거죠. 그래서 호접란을 잘라진 걸 갖다 넣었다 표면 구성이 나와서 자, 높고 낮고의 어떤 그 층이 생기면서 입체감을 갖다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꽃을 갖다 똑같은 길이를 꼽아놨을 때는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리드미컬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약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이 핑크색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아래로 놓으시고 불의 옥잠은 그린이니까 약간 띄어서 놓으시면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한 숲 하나 옮긴 것도 캐주얼 플라워예요. 자, 여기에 어느날 생일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일날 뭐를 할까 고민하다 흔한 교리들 사가는 게 케이크 사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좀 탈피하는 거 어떨까요? 그죠? 케이크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이렇게 요새는 촛대를 많이 팔고 있어요. 이게 물초죠, 여러분들. 자, 물초에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초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자, 여기 역시 떨어진 호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호접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곁들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다 상황에 따라서 그린 잎이 또 하나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너무 어렵게 내가 캐주얼 플라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는 거죠. 하나만 봤을 때는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호접의 하나의 작품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이 되겠죠. 자, 네. 자, 이럴 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캐주얼 플라워 하실 때 나는 이 꽃이 당기는 부분은 빈 공간으로 두고 싶다라면 초는 드러내세요. 초는 드러내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역시 물 투명 유리 속에서 비치는 물의 느낌과 꽃 색깔과 여기와 연결된 초들의 느낌이 적당히 이제 공간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비움과 체험의 대비 효과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그대로 아까처럼 조금처럼 초를 갖다가 다 띄우셔서 네, 축하의 의미를 더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캐주얼 플라워입니다. 네. 어떠세요? 여기에다가 메모 하나 해서 선물하시는 거 좋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의 작품을 연결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면 하나의 또 다른 작품의 응용이 되겠죠.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집에 여러분들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하다. 내가 꽃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시는데 호접도 앞으로 무게감을 주시는 것보다 초의 유리의 선명함을 또는 이 하기와 꽃과의 연계성을 갖다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이쪽에도 손님이 앉을 수 있고 이쪽에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로 표정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낮고 여기서 꽃이 또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불의 옥점으로 높이를 해가지고 역시 이 자체에서 하나의 작품이지만 고도의 표현을 같이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큰 사각과 정사각, 작은 정사각형의 반복성, 즉 반복성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소 주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통일감을 갖다 또 통일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유니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둥근 호석과 작은 초의 동글동글한 어우러진 불의 욕점이 어우러지면 연결되는데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캐주얼 플라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고객 입장에서 늘 똑같은 꽃을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살까, 좀 색다른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캐주얼 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화려한 디자인보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디자인해서 소비 심리를 싸고 예쁘다라는 소비 심리를 이 작품에서 우리가 자극해서 디자인 플라워로서 우리가 자극해서 디자인 플라워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품성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캐주얼 플라워의 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로 물론 하기 자체에 지금 가격은 들어갔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이 선물하실 때는 이렇게 비싼 하기는 필요 없겠죠, 그죠? 집에 있는 접시에다가 도자기 예쁜 거든지 유리 접시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그냥 초 하나 띄워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초를 하나 띄워서 여러분들이 선물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다가 초를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어도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하나가 다. 자, 여기에 이 부분만 있을 때와 그죠? 하나의 꽃 색깔이 들어왔을 때 또 여기에 물초들이 같이 놓여졌을 때의 느낌들은 다 틀릴 겁니다. 불의 옥잠을 하나를 하시든 호접을 하나를 하시든 네, 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꽃을 갖다가 짜투리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꽃의 얼굴을 보통 꽃의 얼굴을 이렇게 잘라서 디자인하기 때문에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를 때는 이제 놓는 위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정중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칭적이라서 엄격합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 이거죠. 그죠? 어느 한 거 크게 사각을 갖다가 나눴을 때 3분의 2의 공간은 비어있고 3분의 1 공간쯤에다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송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중앙보다가는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자체가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 형태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기에 따라서 모던할 수도 있고요. 클래식할 수도 있고요. 네. 유니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는데 저는 지금 모던한 스타일을 강조해서 이 호접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기 때문에 이 화려함을 갖다가 둥근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호접의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런 부분들 둥근하기보다는 이렇게 사각에 이렇게 각이진 그런 하게 하는 게 서로가 하기와 꽃은 잘 어우러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투명한 유리 하기에다가 아름다움을 갖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은 양의 꽃이죠, 그죠? 아주 적은 양의 꽃이 적은 양의 꽃이지만 여기에 초와 하기를 사용해서 이 적절한 캐주얼 플라워를 갖다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극대화시켰다 그래야 되나요? 적은 양이지만 그렇게 한 꽃꽂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호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호접이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식물이에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게 비교적 많이 자라는 식물인데 나무에 붙어서 사는 착색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접이 동남아시아 하면 열대성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사광선이 쪼이는 곳에다가 놔두신다면 얘는 말라버려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 호접은 비교적 그렇게 많은 많은 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초이기 때문에요. 놓는 장소는 거실도 좋으실 거고요. 네, 베란다도 좋은데 베란다보다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밝은 곳들, 유리를 한번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런 햇볕들이 많이 걸러져요. 열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밝은 장소는 좋아합니다만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고요. 얘가 한번 개화를 하면 호접란은 보통 2~3개월을 갑니다. 2~3개월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호접란이 봄, 가을로 2번이 피어요. 예. 그래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신다면 꽃을 연중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선물용 화분으로 많이 나가는 게 호접란이에요. 그래서 호접란은 왜 호접란이냐 그러냐. 마치 이 꽃이 나비처럼 이렇게 생겼다. 나비가 날르는 모습을 갖다가 표현한 데서 호접, 우리 학명으로 팔레노프시스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요. 호접란의 꽃말은 또 뭐냐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마치 나비가 막 날라와서 그 나비 등에 행복을 싣고 해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물하실 때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요. 또 비교적 오래 꽃도 가고 또 꽃말도 좋은 이러한 호접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선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호접이 심어서 온 게 바크나 또는 그 이끼에 그게 심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이끼에 심어져 올 경우에는 이끼 자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끼 자체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라 그러는데요. 이끼에 심어져 온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돼요. 얘는 그렇게 물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걱정이 되면 이끼 속에다 손가락을 꾹 넣어보세요. 그래서 물이 묻어나면 물을 안 주셔도 되고요. 물이 이렇게 마른 게 묻어나면 마른 그 이끼가 묻어나면 물을 한번 그때 흠뻑 주시되 꽃 얼굴에 물 뿌리시면 안 돼요. 꽃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바크라 그래서 참나무 껍질을 쪼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름용으로 해서 호접란을 심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2, 3주에 한 번씩 주세요. 이끼보다가는 바크가 좀 빨리 말라요. 그래서 수분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갖다 흠뻑 주셔서 서양란을 갖다가 주위에다 두시면 여러 가지 공기정화 능력이 또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 자체 하나하나의 표정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호접의 특성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의 식물로서 수생식물인 불회옥점. 불회옥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정화시켜주죠. 그죠? 네, 수생식물이지만 물을 많이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회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더운 날 물이 담긴 그릇이 옆에 있다 그러면 한결 더 시원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냥 물보다가는 이렇게 수생식물을 갖다가 띄워줄 수 있는 것도 이 한여름을 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캐주얼 플라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캐주얼 플라워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작품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나열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내가 꽃을 꼽았어, 꽃꽂이를 했어요. 박은혜 어디 선물 받았는데 다 시들어서 몇 개만 남았을 때 버리려니까 아깝죠. 이럴 때 얼굴 부분만 잘라서 예쁜 도자기 접시든지 유리 접시든지 하다못해 뭐 종이컵에 꼽아도 이것도 캐주얼 플라워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적당한 그린을 갖다 곁들여주신다든지 선물하실 때는 앞에 리본을 곁들인다든지. 네, 어떠셨어요? 새로운 디자인 중에 하나인 캐주얼 플라워를 여러분들과 캐주얼스럽게 해왔습니다. 자, 깔끔하게 네, 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꼽혀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회 장식 이렇습니다. 딱 어디에 국한된 것보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회 장식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발전된 모습을 제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제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캐주얼 플라워 호접란과 불욕자음을 이용해서 마치 나비가 날아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을 가져두듯이 호sob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 캐주얼 플라워로서 여러분들과 작품을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